최신식 인테리어에 탁 트인 전망, 심지어 복지 시설까지 정말 멋진 새 사옥으로 이사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몇 주 만에 직원들 불만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화상회의 하는데 옆 팀 소리가 다 들려요. 라던가, 아니, 5분짜리 통화 하나 하려고 제가 복도까지 나가야 하나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게 실제로 서울 마곡에 있는 한 대기업 신사옥에서 쏟아졌던 진짜 불만들이라고 합니다. 네, 소통 잘하라고 벽을 없앴는데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전화통화조차 맘 편히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오픈오피스의 역설입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큰 기대를 안고 도입한 이 오픈오피스. 그런데 왜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에 부딪히게 된 걸까요? 먼저 그 본질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오픈오피스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건 아주 명확했어요. 부서 간의 벽을 허물어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도 나누고 공간도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였죠. 근데 현실은 어땠나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끊임없이 방해받고 또 누군가 내 얘기를 듣고 있을 거란 불안감 때문에 직원들은 오히려 집중력을 완전히 잃어갔습니다. 이런 불편함은요, 그냥 기분 탓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소음이라는 게 우리 뇌의 인지 능력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격을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음성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뭐 비밀 이야기할 권리 이런 뜻이 아니고요. 혹시 옆 사람이 통화하는 내용에 나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바로 그런 방해 없이 온전히 내 일에만, 내 생각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 인지적인 환경, 그게 바로 음성 프라이버시입니다. 이게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 뇌는 계속해서 쓸데없는 정보를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놀랍게도 지식노동자 3명 중 1명 이상, 정확히는 35%가 동료들이 내는 소음 때문에 업무에 직접적인 방해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에 있는 동료 셋 중 하나는 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건데, 와, 이거 정말 가볍게 볼 수치가 아니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는데요. 직장인 4명 중 3명, 그러니까 75%는 조용한 환경이 일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지금 우리 사무실 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3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산성을 갉아먹는 주범인 셈이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공간을 이루는 죄질 때문입니다. 콘크리트나 유리처럼 딱딱한 마감재는 소리를 사방으로 그냥 튕겨내요. 그래서 사무실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울림통으로 만들어버리죠. 반면에 카펫이나 패브릭 같은 부드러운 소재는 소리를 꿀꺽 삼켜서 멀리 퍼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잔향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소리가 그 공간 안에서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텅 빈 강당에서 손뼉을 딱 치면 소리가 한참 동안 우웅 하고 울리잖아요. 그겁니다. 사무실에서 이런 울림이 계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화도 방해받고 집중력은 당연히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사무실의 잔향 시간은 0.7초 미만으로 아주 짧아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소음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장 우리 사무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단계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결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음으로부터 완벽히 분리된 공간, 일종의 안식처를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음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모두가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 자체를 소리를 고려해서 디자인하는 거죠.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뭐니 해도 물리적인 분리입니다. 집중해서 일하거나 중요한 통화를 할 때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을 따로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떼는 게 바로 1인용 폰부스입니다. 이 폰부스는요, 개인에게 완벽한 음성 프라이버시를 딱 보장해주니까 통화나 화상회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고요. 또 5분짜리 통화하자고 큰 회실 차지하는 그런 비효율도 막아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시끄러운 소음의 근원지가 이 부스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나머지 탁 트인 공간 전체가 덩달아 조용해지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다음은 기술을 활용한
좀 더 문화적인 접근법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시끄러운지 잘 모르잖아요. 이 소음을 눈에 딱 보이는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소음 수준을 측정해서 조용하면 초록불, 조금 시끄러워지면 노란불, 정해놓은 기준을 넘어서면 빨간불, 이렇게 불이 켜지는 장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누구 하나 좀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껄끄럽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각적인 신호 하나만으로 구성원들이 스스로 소음을 조절하고 조용한 문화를 다 같이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공간을 설계할 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귀를 위한 디자인을 함께 고려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집중이 필요한 공간하고 활발한 소통이 필요한 공간을 물리적으로 좀 떨어뜨려 놓는 어쿠스틱 조닝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벽이나 바닥에 소리를 흡수하는 마감재를 쓰고 책상을 일렬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배치해서 소리가 쭉 퍼져나가는 길을 막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이 꼭 엄청난 돈을 들여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결국 미래의 업무 공간, 그 경쟁력은 단순히 얼마나 보기 좋은 인테리어를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일하기 좋은 소리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언가를 그냥 많이 채워 넣는 것보다 그 공간의 목적에 맞는 핵심 요소를 제대로 갖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제 좋은 음향 설계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나 사치가 아닙니다. 직원의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직장에서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의 사무실을 한번 쓱 둘러보세요. 과연 그 공간은 단지 보기 좋게 우리 눈을 위해서만 디자인되었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매일 일하는 사람들의 귀와 뇌를 위해서도 디자인되었나요?